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내부에 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완전 해체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터빈 건물. 각종 대형 기계들이 가득하지만 곳곳에는 미사용 설비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내부에는 적막만이 가득합니다. 불과 수미터 거리에는 계속 운전이 결정되면서 운명이 엇갈린 쌍둥이 발전소 고리 2호기 터빈 관련 설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을 다한 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고리 1호기 안에 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을 멈춘 지 7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에서 최초의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한수원은 향후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각종 화학약품을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수원 해체사업부 이종설 부장입니다. 침적돼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현재 있는 방사능 양의 30분의 1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염 작업이 끝난 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를 승인하면 본격적인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해결류 임시저장소 건립 등 문제가 남아있어 건물 철거와 부지 복원 등 완전한 해체까지는 앞으로 30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지역은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률이 60%에 불과하는 등 소비 부진이 고착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관광 분야 소비에 집중해 있는 만큼 다양한 소비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해 하나 농협은행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부산의 소비 유출입을 분석했습니다. 부산의 소비 유출입 비율은 1.4로 소비 유입형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지인의 소비 회복률은 60%에 그쳐 팬데믹 이후 소비 부진이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고 숙박 여행 축소, 방문 일수 단축 등 여행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울산 등에서의 소비 유입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그쳐 다른 대도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동남권 내 부산 지역의 소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소비 성향에 따라 다양한 소비 유입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문수성 과장입니다. 고정 내 교통망을 확충한다든지 경남, 울산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쇼핑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적극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사용 상품권의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부산 지역에서 지역 내 소비를 인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또 의료, 교육, 용역, 수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2곳이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상위 25위인 남흥건설과 29위인 익수건설이 이달 초와 지난달 말 각각 부도 처리됐습니다. 두 업체는 모두 시공능력 평가액 700억 원 이상으로 부산에서 중상위권으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지역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사업에서 부산 업체가 배제되면 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부산시가 남구와 영도구를 아우르는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항 북항 3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 3단계 기본 구상 용역은 원도심과 남구 일대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둘 계획으로 오는 2026년 6월쯤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시는 앞서 오는 2030년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40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바 있습니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고 초밥을 올려두는 등 테러를 벌인 극우단체가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며 부산 동부경찰서장과 정보안보 치안과장 등 경찰 8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극우단체인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달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부경찰서는 집회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외교기관인 일본 영사관 앞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했다며 테러를 벌인 이들을 모욕 등 혐의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부산 시민이 수천만 원짜리 수표를 찾아준 뒤 사례금까지 기부한 미담이 전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A씨는 우연히 수표 3천만 원권과 2천만 원 각 한 장을 습득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이는 발행은행을 통해 B씨에게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12.5도, 습도는 9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